안녕하십니까? 이 테이프는 2009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언어영역 듣기평가 안내 녹음 테이프입니다. 잠시 후 8시 40분부터 2009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1교시 언어영역 듣기평가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은 편안한 마음으로 방송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감독 선생님께서는 스피커의 음량을 알맞게 조절해 주십시오. 수험생 여러분은 답안을 작성하기 전에 반드시 답안지 왼쪽 해당란에 성명, 수험번호 등을 정확하게 기입하고 표기하였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답란에 정답을 표기하기 전에 답안지에 있는 수험생이 지켜야 할 일을 꼭 확인하십시오. 듣기평가 문제는 1번부터 5번까지입니다. 방송을 잘 듣고 문제지에 있는 5개의 답지 중에서 맞는 답 하나만 골라 답안지에 해당란에 바르게 표기하십시오. 듣기평가는 타종 없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교시 언어영역 듣기평가를 시작하겠습니다. 1번부터 5번까지는 듣고 답하는 문제입니다. 방송을 잘 듣고 답을 하기 바랍니다. 듣는 내용은 한 번만 방송됩니다. 1번. 이제 라디오 교양 프로그램을 들려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우리가 병원 가기를 두려워했던 이유 중 하나가 주사 바늘에 대한 두려움이었을 겁니다. 과학자들은 다양한 기술을 개발해 환자들이 주사 바늘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왔습니다. 지금까지 개발된 기술로는 우선 약물 분자에다가 다른 고분자를 붙여 주사해서 약물을 몸 안에 오랫동안 머물게 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또 약물을 나노캡슐에 넣고 주사해서 약물을 서서히 방출하는 기술도 있습니다. 이런 기술들은 결국 주사 맞는 횟수를 줄여주는 방법들이죠. 그리고 바늘이 주는 통증 자체를 없애는 방법을 고민한 끝에 몸에 붙이는 패치 형태의 주사기를 개발했는데요. 이 패치에 붙어있는 바늘들은 매우 미세하기 때문에 피부에 붙여도 통증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도 금속성 바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위해 몸 안에서 녹는 재질의 미세한 바늘들이 붙어있는 패치도 개발했는데요. 이 패치를 붙이면 바늘이 피부 안에서 녹으며 그 안에 들어있던 약물을 몸 안으로 스며들게 합니다. 최근에는 아예 바늘을 사용하지 않는 기술도 등장했습니다. 이것은 약물이 담긴 가늘고 긴 임플란트관을 몸속에 삽입해서 삼투압 원리에 따라 분자 크기의 약물을 일정하게 방출하는 기술입니다. (2번) 이번에는 강연을 들려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영화배우 이아름입니다. 무교에 와서 후배들을 보니 감회가 새롭네요. 학창시절에 저는 영화를 보고 돌아오면 거울 앞에 서서 한참 동안 주인공의 예쁜 모습을 흉내내곤 했죠. 그때만 해도 배우는 아름다워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외모가 아름다운 배우와 훌륭한 배우는 엄연히 다릅니다. 그럼 훌륭한 배우에게는 어떤 자질이 있어야 할까요? 우선
정확하고 예리한 관찰력이 있어야 해요. 배우는 수많은 사람의 삶을 자신의 삶인 양 연기를 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연기해야 될 인물의 성격을 자세히 파악해야겠죠. 그리고 상상력이 풍부해야 합니다. 좋은 연기를 하기 위해선 많은 경험이 필요하지만 모든 것을 다 경험할 수는 없어요. 가령 의사를 연기하기 위해서 의사가 수술하거나 진찰하는 모습을 관찰할 수는 있어도 실제로 의사처럼 수술할 수는 없잖아요. 나머지는 배우가 상상해서 모델을 만들고 연기를 해야 하는 것이죠. 다음으로 감정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배우가 사실적으로 연기하기 위해서는 풍부한 감정을 갖고 표현해야 하지만 자신에게는 최대한 냉정해야 해요. 감정을 지나치게 드러내서 배우 스스로 조절하지 못하면 과장된 연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자, 훌륭한 배우가 되기 위해서는 외모보다 더 중요한 것들을 갖춰야 한다는 것을 알겠죠? 요약하자면 훌륭한 배우는 예리한 관찰력과 풍부한 상상력, 그리고 자기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3번) 이번에는 인터뷰의 일부를 들려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최근 농촌 체험 행사로 큰 수입을 올리고 있는 행복리 김 이장님을 모시고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색적인 농촌 체험 행사를 진행하고 계시는데 특별한 계기라도 있었습니까? 예. 우리 마을의 농촌 체험 행사가 처음 시작할 때와 달리 찾아오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어서 새로운 행사를 계획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찾아오는 사람들이 줄어든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처음 농촌 체험 행사를 시작할 때는 다른 마을처럼 도시 사람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숙박시설을 짓고 떡 만들기나 사과 깎기 같은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행사는 다른 농촌 마을에서도 쉽게 체험할 수 있는 것이라 굳이 깊은 산골에 있는 우리 마을까지 올 필요가 없었던 거지요. 그렇겠군요. 그래서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을 체험 행사에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해 봤더니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더군요. 하나는 다른 마을의 체험 행사와 달리 우리 마을만의 특징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농촌 체험 행사니까 눈으로만 구경하지 않고 농촌 일을 직접 체험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다 만족시킬 행사를 마련해서 진행을 했더니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더군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행사를 진행하고 계신가요? (4번과 5번) 다음은 대화를 들려드립니다. 잘 듣고 4번과 5번의 두 물음에 답하십시오. 속상해라.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어제 반상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글쎄 벌금을 내라고 하네요. 제사 때문에 시골에 다녀오느라 못 간다고 미리 말도 해놨는데 너무하네요. 그래도 원칙은 원칙이니까 내야지 별 수 있겠어요? 어차피 참석하지 못하는 거였는데 저 같은 경우엔 벌금을 물린다고 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 정말 불가피하게 참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미리 얘기한 경우에는 벌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원칙을 바꿀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래도 원칙을 정했으면 거기에 따라야죠.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결국 피해는 그 원칙이 적용되는 사람들 모두가 받게 되어 있어요. 우리 아파트에서 재활용품을 내놓는 시간 문제만 해도 그래요. 아파트에 미관이나 청결 문제도 있고 해서
관리사무소에서는 매주 금요일 아침 6시에서 9시 사이로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만 재활용품을 내놓게 하잖아요. 그런데 요즘 일부 주민들이 자기 편한 시간에 내놓는 경우가 많아지니까 아파트가 지저분해졌어요. 결국엔 한 번 정한 원칙이 흔들리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그 문제는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애초에 원칙을 정할 때 사람들의 다양한 조건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으니까 결과적으로 어쩔 수 없이 원칙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시간에 집에 없는 세대들도 꽤 있거든요. 그때 재활용품을 내놓는 게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사람들은 집안에 쌓아놓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격주로 배출 시간을 달리 정해서 한 주는 아침에, 한 주는 저녁에 내놓게 하면 새벽같이 일 나가느라 시간을 못 지켰던 사람들도 정해놓은 원칙을 지킬 수 있게 되고 미관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텐데 말이에요. 글쎄요. 그래도 이 사정 저 사정 다 봐주다 보면 끝이 없지 않겠어요? 원칙에는 예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원칙을 자꾸 지키지 않게 되면 그만큼 사회도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제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원칙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게 아니에요. 이제 듣기 문제가 끝났습니다. 6번부터는 문제지의 지시에 따라 답을 하기 바랍니다.